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어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글로벌 블랙벨트 솔루션 엔지니어 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6년에 BRK230이라고 하는 세션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모델이 매주 쏟아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모델들을 조합해서 우리 시스템을 좀 더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더 비싼 모델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답을 POC에서 실제 프로덕션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데모 중심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델 하나만 붙이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모델 선택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벤치마크 숫자는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모는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들이 POC를 하시면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네 라고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하실 메시지는 이겁니다. AI 시스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는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모델에 대한 모든 데모가 돌아가는 무대인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부터 보겠습니다. 파운드리는 AI 앱과 에이전트를 찍어내는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이전트 서비스, 모델, 평가와 관측을 담당하는 IQ, 툴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묶어놓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거버넌스 위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참고로 기존의 Azure AI Foundry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로 이름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오늘 데모는 전부 이 위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 전체를 통과하는 뼈대는 하나의 개선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싱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최적화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확장은 어떻게 할지인데 이걸 AI 그 옵티마이즈에서는 select, evaluate, optimize, sca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네 단계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가 출발점인 동시에 매 단계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셀렉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에는 11,000개가 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 모델,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 멀티모달에 쓰일 수 있는 모델이나 산업 특화 모델까지 다 들어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MAI 모델,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모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한 가지에 대한 모델이나 한 벤더에 묶이지 않고 워크로드에 맞춰서 빠르게 바꿔 끼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 한번 함께 같이 따라가 볼 데모의 시나리오입니다. 회사의 정책을 지키는 출장 플래너 AI 에이전트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출장에 대한 항공과 호텔을 예약하고 회사 정책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주차 영수증 비용 처리가 되는지도 봐달라고 하는 체킹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영수증 이미지를 읽어야 되겠고요. 정책을 확인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통과 승인을 시킬지 반려를 할지 실행하는 겁니다. 성공 기준은 정확성이나 정책을 정말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 활용성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프로덕션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앞으로 계속 나올 스코어 카드의 항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하게 시작하는 POC 방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싼 대형 모델 하나로 전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동작은 하게 됩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품질 점수,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0.59로 지금 보이게 되어 있고
비용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센트입니다. 1센트가 될 수 있고 100번을 프로세스로 돌렸다라고 했을 때 1달러가 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10,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연 시간은 13.2초가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잘 돼요. 잘 되긴 하는데 오버 엔지니어링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작업에 최고가 모델을 쓰다 보니까 비싼 모델이 값싼 일까지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품질을 그대로 두면서 비용과 지연 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상용 모델을 프로덕션까지 배포한다라고 했을 때 리스폰스 타임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라든지 커스터머들이 이 서비스를 떠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원의 요청은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의도를 라우팅하게 되는 일은 빠르고 저렴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로서 이 영수증을 올렸는지를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인풋 박스에 입력되어 있는 어떤 의도로서 이거를 페이아웃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수증을 실제로 읽는 일은 멀티모달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실제 스크립트에 대한 오브젝트를 제대로 디텍션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크게 필요 없죠. 정책을 검증하는 일은 근거 기반에 대한 추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좀 무거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 많이 적용을 해보셨겠지만 리즈닝에 대한 레이쇼를 올리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출장 계획은 도구를 잘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잘게 분해한 다음에 각 작업에 맞는 모델과 프롬프트, 도구, 컨텍스트를 따로 묻혀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매칭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것이 파운드리의 모델 라우터입니다. 들어오는 작업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뒤에 있는 11,000개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플로이 되어 있는 모델로 스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은 모델 라우터 자체가 이번 빌더의 신규 발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BRK 230의 핵심 메커니즘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더 입장에서는 후보 모델과 라우팅 정책만 정해주면 실제 선택은 라우터가 알아서 해주게 되는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작업을 분해하고 라우팅한 다음에 스코어 카드입니다. 실제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로 선정을 해서 디플로이하는 것들을 픽업했기 때문에 품질은 0.644에서 768로 올라갔어요. 비용 같은 경우는 1센트에서 한번 프로세스 돌릴 때마다 0.5센트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연 시간은 29.1초에서 30.2초로 사실은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작업을 분해하는 첫 번째 아키텍처가 최적화 레버인 것은 분명을 한데요. 모델만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에 최적화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품질을 더 끌어올리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짚어야 되는데요. 그건 다음 단계인 평가가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evaluate라고 부르게 되는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선 루프에서는 평가는 사실상 제품에 대한 실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서 트레이드 모프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그리고 AI 시스템을 바꿨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전부 평가가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쓸 평가는 계약, evaluation contract는 정확성,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준수, 도구에 대한 효출에 대한 유효성, 그 다음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베를린 항공에 대한 페이아웃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 크게 두 종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장 평가기로 품질에 대한 안전, 에이전트 동작 같은 일반적인 신호를 빠르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커스텀 평가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 비즈니스 로직을 코드와
프롬프트, 그다음 루브릭이라고 부르게 되는 실제 정답이 되겠죠. 어떻게 나오면 결과들이 이게 우리 시스템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 루브릭으로 직접 인코딩하게 됩니다. 시작은 내장 평가기로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확장은 우리만의 성공, 석세스 크라이테리아라고 부르게 되는 성공 정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텀 평가기를 붙이면 좀 숨어있던 문제가 좀 드러나게 됩니다. 정책 중수가 0.36이밖에 안 돼요. 앞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드러났던 문제가 숫자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품질과 비용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회사의 정책을 제대로 못 지키면 실제 우리 상용 프로덕션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평가가 진짜 병목이 어딘지 정확히 짚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는 최적화, 옵티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적화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레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그리고 배치에 대한 추론 방식, 구조화된 출력, 프롬프트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했을지, 그 다음 시멘틱 캐싱이라고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캐싱 레이시오를 발생을 시킬지, 그리고 소형 모델을 썼을 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리스폰스 타임은 얻게 되겠지만 실제 우리 정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위한 그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란 AI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모델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토큰에 대한 예산도 여러분들의 석세스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목표 중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한 최적화 부분이 휴먼 인 더 루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품질, 그리고 신뢰성, 지연, 그리고 비용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콘솔 위에 놓인 손잡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보시는 이 지표들이 신디사이저에 해당되어 있는 그 아날로그 그 레이시오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실제 AI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레버를 골라서 당기면서 우리 최적화하는 과정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에 대한 준수값이 0.36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모델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저 오픈 AI의 미니 모델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충분히 정책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포함한 여러 여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엣지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델로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서인 어떤 막다운을 하나 명세서를 만드는 거겠죠. 트래블 폴리시라고 하게 되는 MD 파일을 소스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규제라든지 레귤레이션에 해당되는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파운드리에 티처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성능 모델인 GPT에 해당되어 있는 리즈닝이 높은 모델이 이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에 대한 질문 답변상을 84쌍을 만들었습니다. 84쌍을 만들고 그걸로 경량 모델이 되겠죠.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오픈 AI에 해당되어 있는 애저 오픈 AI의 실제 스튜던트 모델인 GPT 미니 모델을 직접 파인 튜닝해서 프로덕션에 올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작고 빠른 모델이 정책을 제대로 처리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 이후의 스코어 카드입니다. 정책 중수가 0.362에서 이번에는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했기 때문에 SLM을 사용을 했겠죠. 미니 모델로 GPT 미니 모델에 대한 그 최적화 파인 튜닝 모델을 사용했더니 0.818로 뛰었습니다. 우리가 최종 품질도 0.828로 좀 더 올랐고요. 그리고 미니 모델을 사용해서 지연 시간은 12.1초로 크게 줄였습니다. 단일 모델을 사용을 한, 그리고 또한 멀티 모델, 그다음 파인 튜닝까지 나란히 놓고 보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최적화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입니다. 하나에 대한 개선을 했을 때 우리에 대한 그 석세스 크라이테리어에 대한 점수를 판단을 하시고 그게 근접하게 도달했는가를 계속 루프로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머신러닝에서 옵티마이즈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Select, Evaluate, Optimize 세 단계가 실제로 파운드리 화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카탈로그와 리더보드에서 워크로드에 맞는 모델을 고르게 되는 과정이고요. 밑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실행을 트레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를 휴먼 인더 루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고, 단일 모델을 작업 분해하고 라우팅으로 바꿔서 품질이 19% 올라갔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점을 터미널에서 보시고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커스텀 루브릭 평가기로 준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채점에서 병목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디스틸레이션이 뭐야? 파인 튜닝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적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랩핑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는 어떤 특별한 우리 모델에 있는 그것들을 랩핑되어 있는 소스로 100줄 이내의 코드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 카드가 전 항목 그린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설계된 시스템이 어떻게 모니터링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비싼 모델이 우리 프로덕션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항상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점이 AI 모델을 성공할 수 있는 프로덕션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처음에 프레이밍을 했었던 베를린에 해당되어 있었던 페이아웃 하게 되는 리시브에 해당되는 부분을 AI 에이전트 모델로 활용했었던 점이었고, 최적화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출발점이었었던 대형 모델 하나를 사용했었을 때에 비해서 우리 도착했었던 라우팅에 대한 평가나 파인 튜닝을 갖춘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품질 같은 경우는 29%를 올렸고요. 비용은 5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은 61%를 줄였고, 정책의 준수는 126%로 오르게 됩니다. 보통은 품질을 올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트레이드 오프를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비싼 모델이 당연히 성능이 좋겠지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프로덕션까지 생각을 고려를 해보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비용 때문에 시스템을 내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AI 시스템은 이 네 가지 지표를 동시에 개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답은 더 비싼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실제 POC 수치를 넣으시면 좀 더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AI 최적화 루프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스테이징 단계에서 여러분들 요즘 하네스 엔지니어링 많이 하실 겁니다. AI한테 맡겨놓으시고 SDK로 우리가 정해놓은 석세스 크라이테리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개발을 돌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플랫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사람의 휴먼 인더 루프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도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옵티마이즈하고 시스템에 대한 우리 체크해야 되는 품질, 비용, 지연, 정책 준수를 우리 지표에 대한 숫자로 집어넣으시고 AI 모델을 돌려서 개발에 대한 하네스로 모델 시스템을 루프를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막다운에다가 최적화되어 있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체인지 로그를 두시고 거기에 대한 다음번 루프에서 폴리싱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예전에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최적화 관점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어떤 오브젝트를 두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관점을 좀 더 크게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플랫폼 관점으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이런 플랫폼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대신 이 플랫폼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이 석세스 크라이테리어만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루프로 목표를 주시고 하네스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델이 더 견고해질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은 어디서든 하셔도 됩니다. 배포와 확장은 파운드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내 모델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Bring Your Own Weight라고 하게 되는 BYO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로 모델을 직접 가져와서 파운드리 모델 11,000개 사이에 껴놓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BYOC, Bring Your Own Container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지 파운드리 엔드포인트에 올리게 되면 카탈로그에 대한 모델과 똑같은 인증이나 SDK 평가 관측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디스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실제로는 모델의 추론 서빙에서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경량 미니 모델이 앞에서 추론에 대한 시간을 담당하지만 뒤에서 검증을 굉장히 고급 모델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제 감독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추론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규제나 보안 때문에 가중치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시라고 하게 되면은 파운드리에 A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APIM 뒤에 두시고 파운드리 에이전트 서비스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오케스트레이션과 거버넌스 계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Fireworks on Foundry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식 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메인지드 컴퓨트는 프리뷰로 둘 다 이번에 빌드 신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오퍼레이트, 실제 운영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프로덕션까지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덕션은 배포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용량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분명히 파이프라인에 크랙이 발생할 겁니다. 트레이스, 이밸류에이트, 모니터로 엔드투엔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오픈 텔레메트리를 표준을 따르고 애저에 대한 모니터와 앱 인사이트까지 연동돼서 파이릿 기반의 AI 레드티밍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프로덕션에서도 계속 돌리는 것이 이게 개선 루프의 마지막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두시고 지금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프롬프트에 대한 리스폰스 패킷들을 구조를 모아 놓으신 다음에 뒤에서 폴리싱은 하네스가 계속 24시간 돌아간다는 상태로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최적화는 한 번의 평가로 되는 게 아니라 AI 옵스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을 바꿨을 때에 대해서 이벤트 매트릭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디사이저의 그 아날로그 볼륨 컨트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해야 되는 하나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해가 굉장히 많겠죠. 이 하나의 해가 바뀌면 다른 컨트롤되어 있는 최적화 값들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루프를 이용을 해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하나를 만들지 마시고요. AI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워크로드에 맞는 모델을 고르시고 우리 데이터로 평가하고 라우팅을, 캐싱을 그리고 파인 튜닝으로 최적화하십시오. 관측과 거버넌스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AI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튜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루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이 오늘 세션 전체를 한 그림으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당장 파운드리 위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기능을 크게 5갈래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타 모델에 대한 접근이겠죠.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와 라우터 그리고 인스턴트 모델로 원하는 모델을 바로 골라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대규모 배포입니다. 글로벌 쿼터와 서버리스, 매니지드 컴퓨트,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다이나믹한 스필오버까지 리전이나 데이터 존이나 글로벌이나 어떤 원하시는 범위로 확장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과 성능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explicit prompt 캐싱이나 라우팅, 오토메이션 되어 있는 쿼터 티어링까지 여기에서 설정하고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델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를 제공합니다. 파인 튜닝과 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빌트인의 커스텀까지 더한 루브릭 평가, 그리고 트레이싱으로 내 모델을 어떻게 워크로드에 맞게 다듬을 수 있을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전한 거버넌스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세이프티나 아이덴티티, 액세스에 대한 제어, 그리고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가 스택의 모든 계층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빌드에서 새로 나온 것들은 슬라이드에서 new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VS 코드용에 대한 파운드리 툴킷에 대한 정식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MS에서 MAI 모델이 파이어웍스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컴퓨트가 프리뷰로 올라와 있고 프론티어 튜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더 비싼 모델 하나가 아니라 이 레버들을 잘 엮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AI 시스템을 빠르게 확장 가능하고 옵티마이즈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오늘 바로 파운드리 위에서 만드시는 부분으로서 발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단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azure.com에서 하시고 오늘 세션 코드는 여기 디스패치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네스 이용하셔서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블랙벨트 AI 앱스 팀의 전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